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도입하는 기본 계획은 결국은 법률 쭉 설명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여러분,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정부 정책은 어디 있었냐? 자, 2019년 7월 14일 날 이거를 발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6일이네요. 자, www.moais.go.kr 여러분 아신 거죠? 행안전부죠. 행전안전부. 자, 거기 보시면 그 디지털 정부국의 정보화 표준 및 지침 자료실 보시면 여기 118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정부 사물 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이죠. 자, 2019년 7월 16일 날 발표된 거죠. 이 자료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또 광역단체제 바로 사물 인터넷 도입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죠. 이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이거를 적용하는 게 기본기 수립 방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부 사물 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 인터넷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은 정부 정책 자료에는 정부 사물 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의가 뭐라고 나냐면 정보통신 기반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다 제가 하나 포함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포함했냐면 거기 지능정보기술이란 말을 제가 추가했어요. 원래 아마 규정에는 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규정에는 지침에는 뭐라고 나냐면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지능형 인프라를 IoT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 특징을 보시면 모든 사물을 뭘로 연결해요? 인터넷에 연결해요. 인터넷만 활용이니까. 그래서 사물 간의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지능적 자율화한다. 그래서 지능적이 뭐죠? 스마트. 자율이 뭐죠? 오토노머스. 제가 오토노머스란 말을 여러 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지능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하든 스마트 그린 시티를 하든 그것이 결과는 뭐냐? 스마트 앤드 오토노머스가 된다. 그게 우리 정부 사물 인터넷 가이드라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 3개예요. 모든 사물을 뭘로 연결해요? 인터넷 연결해서 지능화시키고 자율화시킨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SPND죠. SPND. SPND. 네, 그래서 SPND라는 말을 부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공부했으니까 어제 그제 공부했으니까. 자, 그런데 SPND를 보면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예요. 자, 그래놓고 보시면 헬스케어 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서비스거든요. 서비스 또는 과제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거를 수직적 개념으로 자, 디바이스에서 네트워크에서 플랫폼, 서비스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획하거나 엔지니어를 할 때는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럼 뭐냐? 각각의 과제별로 수평으로 그림을 그려요. 수평으로. 그게 가이드라인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정부 정책에서는 과학정보통신부에서는 SPND다. 그래서 수직적인 모형이에요. 왜 수직적인 모형이냐면 표준이 수직적인 모형이었거든요.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준이 수직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이거다라고 딱 그림 그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하거나 과제를 만들 때는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수평으로 나눠야 돼. 이쪽이 뭐냐?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개념 이해해야 돼. 그래야 가이드를 이해해요.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한 내용, 그다음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거. 근데 플랫폼도 서비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SPND 개념이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 이거는 수직적인 모양이에요. 수직적인 모양. 자, 그런데 이거를 수평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자, 2004년에 IT839 전략이 나오고 UIT839 전략이 나왔을 때 RFID US라는 말이 나올 때도 사물통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물통신의 정의가 뭐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통신은 RFID US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나왔던 IT839 전략에 의해서 결국 사물통신 기반 시설이다라는 거죠. 사물통신 기반. 사물의 통신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직 인터넷이 아니에요. 왜? 그전에는 사람이 컴퓨터였죠. 사람이 통신했잖아요. 전화. PC가 통신했잖아요. 그건 뭐죠? 데이터 통신. 근데 이제 사물이 통신하는 것을 우리가 사물통신이다라고 했고요. 그 개념을 RFID USN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M2M이란 말을 써요. 머신 투 머신이란 말도 쓴 겁니다. 머신 투 머신. 그래서 RFID and USN, M2M 다 이런 것들은 사물 통신에 관련된 단어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RFID, USN, M2M은 통신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물 인터넷은 통신망을 정확하게 했어요. 인터넷을 이용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사물 통신은 사물의 상황, 상태,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자율성이다.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토노머스라는 거예요. 오토노머스. 그래서 초연결망, 가상 사물, 자율 제어, 수백억 개의 사물, 진흥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흥화와 자율화, 스마트화, 오토노머스가 사물 인터넷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가전략을 짰는데 민간인들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리스크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에 모든 산업은요 정부 주도형 사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주도형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말이야 다 정치인들이 막 대기업 위로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가 그 리스크를 안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을 줘가지고는 활성 안 되니까 대기업을 줘가지고 책임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뭐죠? 죽기 살기를 하니까 성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다음 개념이 뭐냐? 바로 정부 사무 인터넷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세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계속 우리 살펴봤잖아요. 국가, 공공성이잖아요. 산업, 생산성이잖아요. 개인, 삶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한 게 바로 정부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언제죠? 2019년 개념이니까 2019년이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산지도 센터가 만들어지고 대전, 대구, 부산이 광주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광통신망을 쫙 깔아놨잖아요. 그죠? 이미 통신망이 된 거예요. 인프라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나만 추가하면 되냐? 그럼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단말 있는 부분에 바로 우리가 말한 무선 통신망만 깔면 우리가 말한 정부 사무립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통신망을 4개로 나눴어요. 자, 보시면 자, A 기관 개별 인프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부 공통이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앙정부, 그 다음에 17개 광역시도, 230개 시군구, 5,000개 읍면동 사무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유선 통신망으로 되어 있고 무선 통신망도 공공 와이파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공공 와이파이는 전달거리 100m잖아요. 그러면 더 근접한 상태에 하려고 하면 뭐만 깔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한 LOWP만 깔면 되죠.
그거를 추가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 지금 4개 요소가 있는데 3개 요소는 된 겁니다. 100을 해야 되는데 75는 돼 있어요. 나머지 25만 되면 돼. 그 25가 바로 뭐냐, 우리가 말한 디바이스 네트워크의 정부 사무실 인터넷망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그렇구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장기간 살펴봤지만 결국 그냥 50년 동안 쭉 했던 거를 잘 보니까 100을 해야 되는데 이미 75가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 25만 하면 돼. 그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럼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생각하면 75% 활용해서 25%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정부 사물 인터넷이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자. 그게 2019년에 나왔던 사물 인터넷 가이드라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 사물 인터넷 가이드라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 주도형 사물 인터넷이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 할 때 정부에서 국민의 편의 보호 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이나 정책이나 표준에 입각이 있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이거죠. 그죠? 근데 기업체에서는 뭐죠? 경제성이나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체에 맡겨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정부기관이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사물 인터넷 가이드라인이 출연한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부 사물 인터넷 가이드라인이든 뭘 공부하든 간에 법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가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대충 제가 찾은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 GIS란 거죠. GPS청.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은 이제 이거는 공중망이나 그 공공망이라는 건 통신사업자망이고, 민간망은 이제 기업체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기관망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진흥법, 의료법, 스마트 헬스케어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인터넷망은 보안이 중요하니까 국가정보원에 나왔던 공공기관 사물 인터넷 보안 가이드라인까지 준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관련된 법을 잘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